까지 다 커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소넛 SDH 프레임 있잖아요. 이 프레임을 엠페리스 TP에서 1대1로 매핑하고 서비스하는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까 2011년도에 표준이 완성이 됐으니까 뭐 안정화 되려면 한 뭐 5년,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라우터가 그 전송 장치를 직접 이 컨트롤하는 그 레퍼런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장비가 좀 중요한 장비라서 여러분한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장비가 누구냐면 시스코의 NCS 8000인데 라우터하고 전송 장비를 통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의 광고화가 있다고 가정해요. 그럼 원래 전송 장비들은 어느 웨이브나 뭐 어느 대역을 채널, T1, 2번 채널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채널라이징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 하나는 대역폭이 있고 그 대역폭은 내가 쓰던 말든 가입자가 쓰던 말든 이 대역들은 다른 놈이 절대 침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빈 부분 있잖아요. 빈 부분은 일반적으로 라우터들이 광케이블 쓰면 걔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의 큰 대역을 해놓고 그냥 패킷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뭐 자유롭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냐면 IP 패킷들이 지가 알아서 나름 써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송 패스 같은 거 만들려면 라우터 직접 명령을 내려고 전송 패스 만들어라 이런 명령이 필요한 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같이 이제 엠페리스 TP에서 전부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우터만 하나 있으면 전송 장비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물론 전송 장비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전송 장비에다가 L2 기능도 올리고 뭐 라우팅 기능도 올리면 결국 그게 또 라우터야. 반대로 저는 반대 위에서 내려오는 놈인 거예요. T1, 2원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T1은 채널을 저렇게 일부는 잡고 나머지 부분은 라우터가 이제 패킷을 뭐 이렇게 베스트 입법 방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엠페리스 표준화하고 장비가 이렇게 같이 나온 장비라서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이런 장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주니퍼도 나올 거고 알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진 장비.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L2 포인트 VPN 서비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엠페리스 망에서 가입자들한테 어떤 가입자는 나는 죽어도 나는 ATM 인터페이스밖에 없고 나는 ATM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근데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ATM 장비 다 드러내잖아요. 더 이상 만들지를 않으니까 뭐 ATM 장비를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엠페리스 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알로 같은 경우 A파이프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ATM 서비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자 쪽에 UNI는 ATM이에요. 그러니까 요쪽 라우터 쪽에 이쪽도 ATM이에요. 여기 ATM이에요. 근데 이쪽 망은 어떻다는 겁니까? IP망이라는 거죠. IP망. 엠페리스 IP망에 이란 얘기고. 여기 e파이프라고 하는 건 이더넷 포인트 ELAN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엠페리스 망에서 저런 서비스를 전부 다 대신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TM 스위치 필요 없고 프레임relay 스위치는 필요 없고 CDM 전송 장비도 필요 없다는 건데 엠페리스 망에서 그걸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VPLS ELAN 서비스입니다. ELAN 서비스. ELAN. 근데 이거 ATM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ATM 프레임 앞에 그냥 레이블 붙여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TDM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그 인터페이스 뭐 시리얼이라든지 포켓 오브 소넷 뭐 이런 인터페이스는 라우터 쪽은 그러니까 그 UNI 쪽은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있어요. 여기가 포스거나 시리얼이거나 ATM이거나 프레임릴레이 이건 있다고. 근데 요쪽도 옛날에 ATM 스위치가 제공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요 부분을 다 같이 IP MPLS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10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서킷 VPI, VCI 넘버를 매핑 시켜갖고 그거를 하나의 MPLS의 버추얼 터널하고 매핑 시키는 거예요. ELAN, VPLS.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트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트리. 그럼, 이 각각의 장비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토폴로지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제 전송 장비 같은 경우는 링이라는 토폴로지를 가장 좋아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라우터들은 메쉬 되게 좋아해요. 메쉬. 자기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스위치 있잖아요. 이더넷 스위치들은 트리라고 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트리 토폴로지를 가장 좋아해요. 이 트리 토폴로지가 이제 스파닝 트리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트리는 뭐 어떻게, 예전에 뭐 이렇게 이더넷 스위치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 들으셨잖아요. 코어 라우터, 코어 레이어, 그 다음에 뭐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그 다음에 뭐 억세스 레이어,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억세스 레이어. 그래서 억세스 레이어에 가입자들이 붙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L2나 L3를 서비스하고, 여기가 이제 반드시 디비전 레이어가 L3예요. 여기는 L2. 그래가지고 이제 뭐 케이블을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디비전 레이어 사이에는 여러 개 케이블로 채널 잡고, 여기 억세스 이렇게 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했던 거. 이게 트리 구조 아니에요, 트리.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억세스가 여기 VRAM 10이고 여기 VRAM 20이다 그러면, 이쪽 VRAM 10과 VRAM 20을 통신할 땐 직접 못해요. 반드시 돌아서 와요. 여기에 이제 루트가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리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폴로지를 이더넷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좀 해주기를, 그래서 MPLS 망에서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인데 여기. 그래서 이 트리 망에서 이 트리를 많이 구성하게 되면 루트하고 리프 간에는 커뮤니케이션 되고, 리프하고 루트하고는 커뮤니케이션 되고, 루트와 루트는 커뮤니케이션 되지만 must not deliver. 그러니까 트래픽은 절대 리프 사이는 직접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우리 C 라우터가 루트가 되고, 밑에 뭐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놈들은 뭐 리프가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부산, 대구가 직접 커뮤니케이션 못 하도록 이런 걸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그 메트로 이더넷 포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가 뭐냐면 캐리어 이더넷. 그러니까 저것도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더넷 스위치만 가지고 캐리어망을 구성해서 기존의 라우터나 기존의 전송 장비를 완벽하게 대체하려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메트로 이더넷 포럼이거든요. 옛날에 노텔이 그거 주장하다가 노텔이 마시고 가는 바람에 쟤도 같이 마시고 갔는데, 그래서 이 메트로 이더넷에서 자기 나름대로 뭐 PBB, 뭐 프로바이드 백본 브리징이니 뭐니 해갖고 표준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또 라우터 만드는 밴더들도, 야, 니네들 요구사항을 우리가 MPLS망에서 다 해줄게. 그래서 결국 또 라우터가 이긴 거예요. 라우터 밴더들이. 그래서 이제 캐리어 이더넷 말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제 한때 나오다가.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 뭐, 우리 전송장비 업체는 우리 전송장비가 네트워크이다. 전송장비로 모으는 거 해결할 수 있다. 뭐, 스위치 만드는 밴드는 난 스위치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라우터 만드는 밴드들은 라우터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실제 그거를 구현하고 실제 서비스로 해준 거는 라우터 만드는 밴더들이 지금 MPLS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게 좀 뭐 이겨버린 거죠. 다음에 L3 멀티포인트 VPN 서비스는 VPRN이라고 그럽니다. VPRN. 처음에 이게 나왔었죠. 처음에 VPRN이
지금도 이 VPRN이